대한민국 진짜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비밀번호를 푸는 법에 대한 지난번 강의 잘 들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어에 걸린 비밀번호를 풀려면 어찌 해야 되는 건지 그 뒷이야기를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왜 꼭 제가 제시하는 특별한 영어 학습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코드 3, 동사의 모양의 변화, 즉 준동사에 관련된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어떤 단어를 의미를 확장해서 쓰려면 명사나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에는 언제든 그 필요한 뜻을 나타내는 조사를 붙여 사용하면 되고, 동사나 형용사 등의 용언의 경우에는 심지어 다른 품사로 변환해서 쓸 경우라도 그 필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를 활용시켜서, 즉 말꼬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에도 그 조사나 어미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00%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다른 품사의 단어들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을 만들어 쓸 경우에 단어의 모양 자체를 변화시켜서 그 단어의 원래의 뜻에다가 그 모양에 따르는 의미를 추가해서 쓰는데, 그 추가된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전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고, 게다가 또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말이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심지어 그 말의 품사와 뜻이 또 추가적으로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양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고유의 의미를 따로 공부해서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암호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말들이 바로 준동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준동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당연히 영어다운 고급 영어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손을 들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영어를 하기는 좀 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학습자들이 여기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예문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모양 및 위치의 변화에 따른 준동사들의 의미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준동사의 시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번 예문 볼까요? I want to meet you now. 나는 지금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만나기라고 하는 말을 투부정사로 썼습니다. 이 투부정사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떠한 시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발생 시상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니까 주부술을 이렇게 나누고 본동사를 살펴보니까 want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to meet you가 want의 목적으로 온 말임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원했을 때 나는 너를 만났습니까? 아직 안 만났습니까?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미발생 시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to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투부정사의 to는 모든 조동사를 통분한 것과 같은 값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즉 미발생 사건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want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meet의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to라고 하는 전치접사를 붙여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예문 볼까요? I saw him kiss the girl. 나는 그가 그 소녀에게 키스하는 걸 보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3형식이 붙은 7형식 문장인데요. 앞에 so라고 하는 타동사가 붙어 있는데 이 so는 지각동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지각동사 뒤에는 원형 부정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kiss가 to가 안 붙은 원형의 형태로 온 거지요. I가 so를 했을 때 힘이 키스했다는 얘기죠. 즉 힘이 그 소녀에게 키스를 하고 있어야만 그가 그 소녀에게 키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각동사 뒤에는 to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so로 보면 목적어지만 이 kiss라는 동사로 보면 의미상의 주어인 힘과 kiss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to를 빼버린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C번 예문 볼까요? I ran on the street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거리를 달렸다라는 얘기인데 이 listening to music이 놓인 자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
ran이 자동사니까 이렇게 자르면 이 뒤에는 부사 자리가 되죠. on the street는 전명구로서 부사구이고, 그 다음에 listening to music은 현재 분사구로서 부사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분사구인지는 어떻게 아느냐면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거리를 달렸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listening이라고 하는 사건이 내가 ran 했을 때 동시에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발생을 하지요. 이렇게 실제로 어떤 동작이 발생 중임을 나타내는 시상은 누구만 갖고 있다고 했느냐면 현재 분사만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분사 구이고 자리가 부사 자리에 있으니 부사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각 시상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준동사의 형태가 달라지고 각 준동사의 형태는 각각의 시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이것은 명사로 쓰이고 이것은 뼈대로 쓰이고 이것은 부사로 쓰이고 이렇게 각기 자기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D번 예문 보겠습니다. I like listening to music, so I want to have a listening room. 나는 음악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 감상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and, but, or, so, for 중에 하나인 so로 연결했으니까 이것이 중문이네요. 즉 대등절, 대등절이지요. 이렇게 대등절과 대등절로 연결된 중문은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니까 I가 주어고 like가 타동사인데 목적어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 listening to music이 왔어요. 그러면 이 listening 이하가 무엇이 되어야만 목적어 노릇할 수 있나요? 예, 이렇게 동사가 ing 꼴로 올 때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동명사, 동형용사, 현재분사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자리가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 즉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동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명사 구가 됐지요. 그래서 그 뜻이 나는 음악을 듣기를 좋아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듣기를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명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현재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listening to music은 동명사 구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자가 붙은 말들은 다 짝퉁이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를 보니까 So I want to have a listening room 했는데 이 listening이라고 하는 ing 붙은 말은 room이라는 명사 앞에 붙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거 다 공부했죠. 명사 앞에는 형용사 자리니까 앞에 있는 이 ing 꼴의 말이 올 수 있는 말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2가지가 있다고 했는가 하면 앞에 있는 이 ing 꼴의 말이 움직이는 시상을 가졌으면 현재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움직이지 않고 용도를 나타낼 때는 동형용사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room이 listening 할 수는 없죠. 사람이 listening 할 때 쓰는 방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음악 감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listening은 동형용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음악 감상실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listening은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예, 동명사로 쓰였고요. 뒤에 있는 listening은 자리를 따라서 동형용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예문 볼까요? The young man seriously injured in the car accident was my brother and he has got much better now. 그 차 사고로 심하게 다친 그 젊은 남자는 우리 오빠였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길 보니까 injured in the car accident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세요. 전체 주부술부는 was 앞에 이렇게 자르고 주부가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뭘 찾으면 얘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어를 찾으면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 man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놈들은 형용사 단어들이고 뒤에 나오는 놈들은 뭘까요? 얘들은 결국 형용사 구지요. 그런데 injured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과거분사 구인데 injure라는 말을 좀 살펴볼게요. injure라는 말은 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타동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이렇게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날 때부터 수동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injured라고 쓴 이 말은 앞에 비동사가 없어도 부상당한이 되는 겁니다. 다쳤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오른쪽 날개니까 여기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차 사고 안에서니까 그 차 사고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 사고로 심하게 다친 그 젊은 남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Was my brother. 우리 오빠였다. And he has got much better now. 주부설부 이렇게 자르고 그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has got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got은요. 자동사의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어떤 시상을 가졌다 그랬나요? 이때는 능동적 완료의 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져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줄 친 말들은 각각 타동사의 과거 분사와 자동사의 과거 분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의 각 영문에서는 단지 각 준동사들의 모양과 자리만 바뀌었는데도 원형 동사의 기본적인 뜻과는 매우 다른 뜻으로 원래 품사인 동사 이외의 다양한 품사로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위치는 물론이고 각 어구의 형태도 시상이라는 암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형태의 암호를 풀어야만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에 걸려있는 제3의 암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Code 4, 확장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하면 구와 절에 관련된 암호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배운 모양의 변화와도 통하는 말이지만 단어만으로는 의미 표현이 불가능할 때 만들어 쓰는 구나 절 같은 의미 확장의 개념은 영어의 특별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영어의 구나 절에 해당하는 말을 사용할 때 단지 조사나 어미를 붙이면 되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말을 만들 때에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전치사나 접속사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단어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치사나 접속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나 절을 만들어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어 문장의 구의 생성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볼까요? The book on the table is very interesting. 탁자 위에 그 책은 매우 재미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면 주부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만나는 명사가 book이죠. 오른쪽 이 on the table은 무엇으로 쓰인 말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박사가 되셔서 이제 잘 알 수 있죠. 이것은 형용사 구입니다. 그런데 뭘로 만들었나요? 명사로 만든 구, 즉 전면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탁자 위에 그 책은 이란 말이었어요. 책은 책인데 탁자 위에 책 이런 뜻이죠. 그런데 탁자 위에라고 하는 그러한 형용사가 없는 까닭에 탁자를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더 테이블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더는 왜 붙었나요? 그냥 탁자가 아니라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탁자겠죠. 그래서 더가 붙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더 테이블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얘가 뭐가 아닙니까? 얘가 형용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은 그 앞에 알맞은 전치사를 붙여주면 이 말이 결국 형용사 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라는 뜻에 해당하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앞에 붙였더니 이제 전면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탁자 위의 그 책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말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on the table은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명사의 뒷자리, 즉 형용사 구가 오는 자리인 까닭에 품사도 형용사 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의미도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탁자 위의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B번 예문 볼까요? I put the book in my bag. 나는 그 책을 내 가방 안에 넣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부술부 이렇게 자르고 put이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book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았죠. 나는 그 책을 넣었다 이 소리인데요. 어디다 넣었나 봤더니 이제 문장이 끝나고 부사 자리인데 거길 가보니까
in my bag이 있어요. 내 가방 안에 넣었네요. 보니까 내 가방 안에 넣었는데 이 내 가방 안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처음부터 없지요. 그래서 my bag, 내 가방이라는 말을 데려다 놨는데 문제는 얘가 부사가 아닌 거예요. 명사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그 앞에다가 이렇게 알맞은 전치사를 붙이면 이 자리가 부사 자리니까 부사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라는 의미의 in이라는 전치사를 갖다 놓았더니 in my bag 무슨 구가 되었나요? 예, 부사구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해석해 보니까 나는 내 가방 안에 그 책을 넣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게 되었는데 보세요. 여기 in my bag이나 여기에 있는 on the table은 생긴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전치사 뒤에 명사 아닙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똑같은데 문제는 놓이는 자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품사가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문장의 구의 생성도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형태의 구도 품사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C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eagerly wanted to go to America. 그는 몹시도 미국에 가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부술부 eagerly 앞에 자릅니다. 이게 부사니까요. 그 다음에 wanted라는 동사를 보니까 타동사네요. 그러면 뒤에 뭐가 올 자리입니까? 예, 목적어가 올 자리니까 이제 여기는 명사의 자리인데 투부정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즉 명사구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to를 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썼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wanted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직 미국에 갔나요? 안 갔나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발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to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도 미국에 가기를 원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번 예문 볼까요? She was the girl to be his wife in the future. 그녀는 미래에 그의 아내가 될 소녀였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길 보니까 주부술부 was 앞에 자릅니다. 그러면 was가 비동사니까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the girl이라는 보호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girl은 명사니까 누가 꾸며줍니까? 예, 형용사가 꾸며주죠. 그래서 이 to be his wife in the future라고 하는 형용사 구가 지금 뒤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결국은 형용사 구로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미래에 그의 아내가 될 소녀예요. 그러니까 아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미발생이죠. 그래서 그녀가 그 소녀였는데 이때 당시에 아직 그 소녀는 그의 아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발생을 나타내는 표시로 투부정사를 썼고 똑같은 투부정사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썼으나 여기는 자리가 명사 뒷자리 형용사 자리인 까닭에 girl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시상은 똑같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미래에 그의 아내가 될 소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예문 볼까요? I came here from America only to meet you. 나는 오직 너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기에 왔다라는 뜻인데요. 주부술부 came 앞에 잘라봅니다. came이 come의 과거니까 자동사네요.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부사가 올 자리니까 here는 단어 부사고 from America는 전명구로서 부사구이고 only to meet you는 투부정사구로서의 부사구입니다. 즉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왔을 때 나는 너를 아직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나고 너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 뿐이죠. 그래서 came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to meet you의 사건이 아직 미발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시상을 맞춰서 이렇게 미발생 시상을 나타내는 말인 to를 붙여서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문장은 똑같은 투부정사를 썼지만 이 투부정사들은 시상은 같아요. 그러나 놓이는 자리가 달라서 뭐가 달라졌냐면 이렇게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품사가 달라졌고 그 품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공통적인 것은 미발생이라는 시상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품사에 따라 그 의미는 서로 다르게 쓰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위의 각 예문에서는 모두 명사나 동사 등 한 단어를 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한 채로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는 제 책 속에서 의미의 확장이라고 정의하며 이 확장의 개념을 아는 것이야말로 고급 영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어 문장의 절의 생성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문장 볼까요? I am so tired that I can't do it anymore. 나는 너무나 피곤해.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I'm so tired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에 대절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대절이 눈 감고 찍어도 부사절인 것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so가 있고 대수로 받으면 이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된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피곤해. 그래서 나는 그것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라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사절인데 이렇게 부사절은 언제 쓴다고 했느냐 하면 부사의 자리에 이렇게 완벽한 한 문장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장은 문장일 뿐 얘를 갖다가 직접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붙여서 취직을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that과 같은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종속 접속사적인 개념의 말이 필요한데 그 종속 접속사적 개념의 말 중에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사절이다 보니까 접주동이 되었죠. 반드시 부사절은 접속사로만 연결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B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She is singing the very song that I like the most.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주부술부 이렇게 잘라보니까 본동사가 sing이라는 본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sing이라는 동사는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쓰는 동사인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 송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로 썼고요. 송은 명사인데 명사는 누가 꾸며줍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꾸며주지요. The very는 앞에서 공부한 대로 바로 그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매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that I like the most라고 하는 이 절은 앞에 있는 명사 송을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쓰였고 이 that은 관계사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을 쓴 이유는 바로 그 노래니까 정해진 노래죠. 그래서 위치로 안 받고 이렇게 that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that은 무슨 격일까요? I like가 보이는데 the most는 부사고요. 목적어가 안 보이죠? 이것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that 같은 건 어차피 해석도 안 되고 앞에 있는 song과 같은 말인 까닭에 보통은 이 that을 아예 생략하고 I like the most만 그냥 붙여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that I like the most는 앞에 있는 선행사 so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로 쓰였고 이 that은 관계사임을 알 수 있죠. 이에 비해서 이 A번에 있는 대절인 that I can't do it anymore에 쓰인 that은 접속사로 쓰인 말이고 이 절은 부사절인 거죠. C번 예문 보겠습니다. I know what you want.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부술부 이렇게 자르고 know를 봤더니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려면 알 것이 있어야 되는 말이니까 타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를 가봤더니 what you want라는 절이 보여요. 그러면 이 what you want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 봤더니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what이 끌고 온 절은 의문사절로서 know의 목적어 노릇하는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절이라는 개념은 부사의 자리, 형용사의 자리, 명사의 자리 이런 곳에 무엇이 필요할 때 이렇게 문장의 개념이 필요할 때 그 문장을 갖다 놓고 접속사가 되었든 관계사가 되었든 의문사가 되었든 거기에 꼭 필요한 접속사적 개념의 말들을 하나씩 달아서 이것을 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필요에 따라 쓰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말들의 그 내용 속에 온전한 문장의 개념이 필요할 때 이렇게 그 의미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영어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장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 구화절이라고 하는 것의 확장의 기술이야말로 그 문장론의 결국 마침표와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론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화절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달을 해야만 고급스럽고 긴 문장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의 예문들을 보면 예외 없이 주어와 동사를 모두 갖춘 문장의 앞에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들인 의문사, 관계사, 접속사 가운데서 하나를 붙여서 한 문장을 그 문장의 의미를 고스란히 포함한 채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자리에 필요한 단어 대신 바꾸어서 쓰되 혹은 명사, 혹은 형용사, 혹은 부사 중에 하나의 품사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관계사나 의문사가 끌고 온 절들은 주어 노릇을 그 관계사나 의문사가 겸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따로 안 보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 관계사나 의문사가 주어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절 자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다 항상 있는 셈이지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도 또한 의미의 확장이라고 정의를 하며 이처럼 단어나 문장으로 구나 절을 만들어서 개념을 확장해서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말들을 풍성히 만들어 쓰는 특성이 영어에 걸려있는 제4의 암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어에는 우리말에는 전혀 없는 놀라운 특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문법을 꼭 배워서 알아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모든 내용들을 잘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즉, 4가지의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단어의 위치 변화에 따르는 품사 및 그 의미의 변화가 첫 번째 비밀번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 구, 절 등의 위치와 어순에 따르는 품사 및 그 의미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번호라는 얘기지요. 세 번째로는 동사의 모양의 변화, 즉 준동사의 형태 변화 및 그에 따르는 시상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 번째 비밀번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확장이라는 개념인데요. 구와 절을 만드는 방법 및 그 사용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번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한 잡아도 이 네 가지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다면 영어는 영원히 여러분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신기루처럼 멀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고 고단해도 반드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통달을 해야만 궁극적으로 영어의 문장들을 휘어잡고 여러분 손으로 주무르면서 편하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하다면 그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문법 왜 꼭 이렇게 배워야만 하나에 관련된 두 번째 마지막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의 4가지 비밀번호를 푸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마지막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